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리프팅 스테이트업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전 시간에 스테이트를 통합하고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모든 준비를 함은 칼큘레이터 컴포넌트에서 템퍼러처 인풋 컴포넌트를 익스트랙했고요. 템퍼러처 인풋 컴포넌트, 즉 입력받는, 온도를 입력받는 컴포넌트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입력받은 온도 값이 섭씨에서 화씨로, 화씨에서 섭씨로 서로 컨버전 할 수 있는 컨버전 펑션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났고요. 이제 각각의 템퍼처 인풋 태그를 통해서 입력받은 온도 값을 스테이트로 나눠져서 관리하던 이 두 개의 스테이트를 하나로 통합해서 그 통합된 스테이트를 각각 템퍼처 인풋 컴포넌트의 부모 컴포넌트인 칼큘레이터 컴포넌트에서 그쪽으로 끌어올리고 리프팅업을 한 후에 그 리프팅업한 통합된 스테이트를 칼큘레이터 컴포넌트에서 관리하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템퍼처 인풋 컴포넌트입니다. 현재 템퍼처 인풋 컴포넌트의 모습인데요.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섭씨 템퍼처 인풋 컴포넌트, 화씨 템퍼처 인풋 컴포넌트는 각각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있죠. 왜냐? 인풋 태그가 있기 때문이죠. 밸류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를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트를 통합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폼 태그에서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리액트에서 그 스테이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설명드렸던 즉 하나의 스테이트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왜 그래야 하냐? 지금 기존에 통합을 하지 않으면 섭씨를 입력해도 화씨가 자동으로 값이 렌더링 되지가 않아요. 반대로 화씨를 입력한다고 한들 섭씨의 인풋 태그의 값이 자동으로 렌더링 되지가 않아요. 즉, 자동으로 렌더링 되게 하려면 한쪽 인풋 컴포넌트에서 값을 입력했을 때 다른 쪽 인풋 컴포넌트에 자동으로 온도 값이 계산되어져서 렌더링 되게 하려면 이 두 개의 전달되는 데이터 값을 하나의 원천인 스테이트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천인 스테이트, 즉 통합된 스테이트로부터 프랍스로 데이터를 각각 컴포넌트에게 전달을 해줘야만이 섭씨나 화씨나 두 컴포넌트가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온도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로 해서 설명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요. 그 결과를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섭씨를 100으로 입력하면 지금 보이시죠? 아래 212. 화씨가 자동으로 입력이 됐어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화씨를 212라고 입력하면 섭씨가 100으로 내가 따로 입력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된 스테이트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리프팅, 스테이트 업을 해서요. 그 과정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템퍼러처 인풋의 스테이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즉, 이곳에서 스테이트라고 했던 이 템퍼러처를 제거를 해주는 것이죠. 이 스테이트는 그럼 당연히 프랍스가 되겠죠. 여기 아래처럼 프랍스로 바뀌는 것이고요. 프랍스는 리드 온리입니다. 즉, 읽기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변화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변화할 수가 없는 프랍스 값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핸들링 펑션, 즉 change, 변화를 핸들링하는 change를 핸들링하는 핸들링 펑션을 프랍스로 또 내려받아야 되죠. 어디로부터요? 부모 컴포넌트, 즉 calculator 컴포넌트로부터 temperature input 컴포넌트를 향해서 핸들링 펑션, 변화를 핸들하는 펑션을 프랍스로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on temperature change입니다. on temperature change라는 프랍스를 통해서 변화, 이 타겟 밸류의 변화, 이 온도, 입력받은 온도 값의 변화를 핸들링하는 것이죠. 이 함수를 추가하는 것은 조금 이따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 해야 하냐? 스테이트를 프랍스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핸들 체인지라는 것에도 이게 스테이트였다면 지금 프랍스로 넘겨받은 이 핸들 체인지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그냥 setState에서 스테이트를 수정하는 펑션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스테이트가 없죠.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수정하는 set 스테이트도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디 스테이트를 수정하는 함수를 받아와야 하냐? 부모 컴포넌트를 수정하는 스테이트를 수정하는 펑션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 펑션이 바로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핸들 체인지 펑션이죠. 즉 변화를 핸들링하는 펑션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on temperature change라는 프랍스로 받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되면 temperature input 컴포넌트의 최종적인 수정된 완성본의 모습은 여기 보시는 코드와 같습니다. 보시면 스테이트 값이 삭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this.state.temperature였던 것이 props.temperature로 템퍼러처로 바뀌었죠. 즉 프랍스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 또 하나의 프랍스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핸들링 펑션입니다. 즉 프랍스로 받아온 on temperature change라는 펑션인데요. 이 on temperature라는 change 프랍스 안에는 펑션이 할당되어 있는 거죠. 그 펑션이 바로 핸들 체인지죠. 체인지를 핸들링하는 펑션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temperature input이라는 컴포넌트의 수정은 끝이 났고요. 다음 단계로 calculator를 수정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다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상기해 보면 temperature input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었고요. 그것의 부모 컴포넌트로서 calculator가 있었습니다. calculator 컴포넌트에서는 이 temperature input에 각각 나누어져서 관리를 하던 스테이트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어줘야 되죠. 어디에요? calculator 컴포넌트에. 따라서 calculator 컴포넌트를 수정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템퍼처 인풋 태그만 두 개 있었던 그 모습과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바꿨던 calculate 컴포넌트의 모습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시죠? 템퍼처 인풋 두 개밖에 없어요. 스테이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통합된 스테이트, 즉 템퍼처 인풋에 있던 각각의 스테이트들을 통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 calculator라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끌어올려서 관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이 템퍼러처 인풋의 각각의 여기 위에 calculator 부모 컴포넌트에서 관리하는 스테이트 값이 프랍스로 전달이 되면서 하나의 템퍼러처 인풋에서 받아들이는 그 온도 값이 변화를 하면 바로 그 변화한 값이 바로 다른 쪽 템퍼러처 인풋 컴포넌트에도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calculator 컴포넌트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템퍼러처가 37이라고 했을 때 스케일 C, 템퍼러처가 210이라고 했을 때 스케일 F. 이것은 지금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통합된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것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즉 무엇이냐? 이것이 아까 방금 저희가 확인하고 온 calculator 컴포넌트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바뀐 수정된 calculator 컴포넌트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조금 굉장히 복잡해지신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스테이트가 있죠. 스테이트가 몇 개죠? 그렇죠. 두 개죠. 첫 번째 스테이트는 템퍼러처. 두 번째 스테이트는 그렇죠. 스케일이죠. 이 스케일은 무엇이냐? 이 컴포넌트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템퍼러처, 온도가 섭씨야 화씨야. 이거를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스케일 스테이트입니다. 스케일이라는 스테이트는 템퍼러처라는 값이 섭씨인지 혹은 화씨인지 표시해 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입력을 받았어요. 그 입력받은 온도 값이 섭씨로 입력받은 것인지 화씨로 입력받은 것인지 알아야 반대로 화씨에게 혹은 섭씨에게로 컨버전해서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케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어서 설명을 해 나가 보면요. 핸들 셀시우스 체인지라고 해서 섭씨 온도를 다루는, 섭씨 온도의 변화를 다루는 핸들 펑션이 하나 있네요. 이 변화는 바로 set state, 즉 calculator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 통합된 스테이트를 수정해주는 set state 펑션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Fahrenheit change, 즉 화씨를 체인지하는 핸들 펑션도 마찬가지 set state를 실행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사망연산자인데요. 셀시우스, 즉 섭씨 온도 값에는 스케일이 만약에 F야. 즉 내가 받아들인 게 화씨야. 화씨 온도를 받아들였어. 그러면 화씨 온도니까 섭씨에다가 넣으려면 컨버전 해줘야겠죠. 그래서 트라이 컨버트를 하는 겁니다.
트라이 컨버트라는 펑션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완성했던 함수였는데 섭씨를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함수였죠. 게다가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로까지 전환을 완벽하게 해주는 펑션이 바로 트라이 컨버트였습니다. 즉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섭씨 온도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온도 값이 화씨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트라이 컨버트 해줘. 섭씨로 해줘. 섭씨로 바꿔줘. 만약에 아니야. 즉 화씨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섭씨를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온도 써줘. 템퍼러처 써줘. 그럼 왜냐? 그건 섭씨니까. 그래서 섭씨 값이 할당되는 것이 완성되고요. 마찬가지. 화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혹시 화씨인데 섭씨값 온도를 받아들였니? 그러면 트라이 컨버트 해줘. 화씨로 바꿔줘. 섭씨값 받아들인 거잖아. C가 섭씨라고 말씀드렸죠. 섭씨값 받아들였어? 그러면 화씨로 바꿔줘. 트라이 컨버트 해줘. 아니야? 너 섭씨값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럼 화씨네? 화씨면 그냥 템퍼러처 줘. 템퍼러처 어사인 해줘. 받아들인 값 그대로 화씨에 어사인 해줘. 그거 화씨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즉 받아들인 섭씨와 화씨를 어떻게 했냐. 템퍼러처 인풋에 템퍼러처 값으로 프랍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템퍼러처 인풋에는 받아들인 셀시우스, 즉 섭씨, 혹은 파렌헤이트, 즉 화씨. 이 화씨를 그대로 렌더링 해주기만 하면 바뀐 값이 렌더링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한 번 더 추가로 이 과정을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100이라는 섭씨 값을, 셀시우스 값을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어떻게 여기에 212라는 값이 렌더링 되는지, 또 어떻게 더 water with boil이라는 스트링 값이 렌더링 되는지를 그 과정을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액트는 셀시우스 템퍼러처 인풋에 인풋 태그 onChange를 콜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시면 이 인풋 태그는 어디 있냐? 보시면 템퍼러처 인풋 태그를 보시면 여기 인풋 태그가 있어요. 이 인풋 태그가 바로 우리가 이 태그에서 입력하는 값입니다. 즉 그래서 이 태그에서 입력을 했으면 100이라고 입력했을 때는 이 인풋에 change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onChange가 발생하면 handleChange라는 펑션을 실행하게 되겠죠. handleChange를 실행하면 이 handleChange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thisprops.onTemperatureChange라는 onTemperatureChange라는 props가 실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이 props는 뭐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렌더링한 이 셀시우스를 렌더링 해주는 이 인풋 태그가 바로 받아들이는 props일 텐데요. 그 props를 확인하시려면 렌더링 된 곳에 가봐야겠죠. 스케일 C, 즉 섭씨, 셀시우스를 인풋받는 태그는 바로 이 태그인데요. 이때 onTemperatureChange로 this.handleCelsiusChange를 받아들이겠네요. 그러면 this.handleCelsiusChange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여기 있네요. 이 this.handleCelsiusChange가 실행이 되는데 그때 파라미터로 템퍼러처를 받아들여요. 이 템퍼러처는 무엇이냐? 여기서 handleCelsiusChange에다가 뭘 넘겨주고 있죠? 그것은 이 onTemperatureChange를 실행하는 곳에 가봐야죠. 바로 여기입니다. 조금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천천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on temperature change에다가 이 타겟 밸류를 넘겨주고 있어요. 파라미터로. 이 타겟 밸류가 뭐죠? 그렇죠. 우리가 input 밸류에다가 입력했던 바로 이 밸류 값이죠. 즉 여기에 100이라고 쓰면 이 2점 타겟의 밸류 값은 100인 거예요. 지금 100을 넣어서 on temperature change를 실행해라 이겁니다. on temperature change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on temperature change로 우리가 뭘 주고 있다고 했죠? handle celsius change. handle celsius change는 여기 있죠. handle celsius change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set state가 실행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temperature에 100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2.8개점 밸류가 100이니까 이 100이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행이 되면 this.set state가 실행되는데 이때 set state 안에는 여기 이게 빠졌네. temperature라는 우리가 100으로 실행했던 값이 여기 들어갑니다. 즉 들어가게 되면 수정이 되는 것이죠. 수정이 되고 템퍼러처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무엇이 더 필요하냐? 스케일이 지금 C로 바뀌었죠. 즉, setState가 실행이 되면 렌더라는 메소드가 다시 실행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스테이트가 set 수정이 되면 무조건 렌더 메소드는 다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냐? 리액트에서는 UI에 표시될 데이터 값이 바뀌었는지 체크를 하죠.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템퍼러처가 바뀌었어요. 스케일도 바뀌었죠. 스케일이 바뀌면 여기에 표시되는 값이 바뀌겠죠. 왜냐? 스케일 따라서 값이 바뀌니까. 즉, 스케일의 값이 C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요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과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set state가 일어나면 렌더가 다시 실행이 되는데 그때는 바뀐 값이 돼요. 어떻게 바뀐 값이 되냐? 셀시우스는 C죠. C니까 F가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실행되는 거죠. 템퍼러처. 템퍼러처 무엇이죠? 우리가 입력한 100이죠. 이 100이 여기 템퍼러처니까 셀시우스에서는 그대로 100이 들어가고 하지만 페러네이트, 즉 화씨에는 스케일이 C죠. C면 트라이 컨버트 해줘야 되죠. 왜냐? 100이라는 이 값을 화씨 바꿔줘야 되니까. 지금 100은 섭씨니까 섭씨를 화씨 값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트라이 컨버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트라이 컨버트를 통해서 섭씨 100은 화씨 212로 계산이 되어지고요. 그 계산된 값이 페러네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페러네이트가 여기에 템퍼러처로 주어져 있고요. 따라서 이 템퍼러처 인풋을 다시 가보면 쭉 올라가 보면 템퍼러처라는 것을 프랍스로 받아왔는데 이 템퍼러처 받아온 게 212겠네요, 이번엔. 그러니까 받아오고 스케일 네임즈는 스케일이니까 여기서는 F가 들어가겠죠. 왜냐? 지금 여기서 스케일을 F로 주고 있으니까요. 이건 화씨니까요. 그러면 화씨 온도는 인풋 밸류의 템퍼러처인데 이 템퍼러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212. 트라이 컨버트로 100의 섭씨가 212의 화씨로 바뀌었잖아요. 트라이 컨버트에 의해서. 그 수정되는 펑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뀐 값이 전달되니까 212가 밸류 값으로 전달이 되고 이게 다시 렌더가 되므로 따라서 바뀐 값으로 렌더가 되는 것입니다. 즉 UI의 요소, 표시되는 데이터 값이 바뀐 것을 리액트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렌더 메소드를 실행해서요. 여기에서 바로 렌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렌더 메소드는 단순히 바뀌었다. UI에 표시될 데이터 값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리액트가 알아차리도록만 해줍니다. 그러면 정작 다시 렌더링하는 함수는 무엇이냐? 리액트 돔 렌더 메소드인 거죠. 리액트 돔에서 렌더 메소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그때는 기존 돔에 버추얼 돔이 바뀐 부분이 버추얼 돔에서 바뀐 부분이 야 이거 바뀌었어 하고 바뀐 부분이 일치하도록 리액트 돔의 렌더 메소드가 기존 돔을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렌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가 빠른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추가로 제가 나중에 강의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렌더 메소드가 컴포넌트 안에 있는 것이 실행된다고 해서 실제 돔이 바뀌는 건 아니다 라는 점에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버추어 돔이 바뀌었으니까 값이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수정된 값이 렌더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보일링 베르딕트도 바뀐 셀시우스 값이 전달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체크를 해서 컨시더링 렌더링에 의해서 우드보일 물이 끓는 온도네 말해주고 그 글자를 그대로 렌더링한 것이 되고요. 버추얼 돔 업데이트 됐고요. 차이가 생겼고요. 그 차이 인지했고요. 리액트가 그래서 실제 돔을 버추얼 돔 수정된 값과 일치하도록 리액트 돔 렌더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서 렌더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리액트 돔 렌더. 여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조금 시간 내에 진행하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천천히 이 과정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총정리 및 활용인데요. 통합된 스테이트는 리액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혹시 리액트의 데이터 플로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탑다운이었죠.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데이터는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가죠. 따라서 calculator라는 컴포넌트에서 temperature input이라는 컴포넌트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한다면 버그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 우리가 원하는 값이 UI에서 렌더링 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데이터 값을 프랍스로 받아왔는데 어디서부터 받아오죠? 부모죠. 그 위죠. 그 위죠.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잘못 전달된 프랍스 값을 찾을 수 있겠죠. 바로 그 부분이 버그의 발생 원인이죠. 그러면 버그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왜냐? 쉽게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트를 통합해서 관리해주면 UI에 잘못 표시된 데이터 값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버그를 찾아내기도 쉽고요. 이것은 사실 탑다운인 데이터 플로우의 방향과 관련이 있죠. 여기까지 리프팅 스테이트 업 강의였고요. 조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컴포넌트들이 서로 익스트랙트 했다가 스테이트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과정까지 다 살펴봤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는데 천천히 강의를 다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데이비드가 준비하는 리프팅 스테이트업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